기다리고 있었어. 네. 그러면 다 오셨으니까 이제 빨리 시작을. 이거 조명 하나만 될까요? 이게 그렇게까지 섬세하게 조정이 안 지금 되는 괜찮아요. 이상이잖아요. 괜찮은가요? 네. 시작해도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인류학과 석사과정 이제 1학기 마친 김연주라고 하고요. 오늘 토크 진행 맡았습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이게 저희 세미나에서 토크로 초청을 드린 건데 저희 세미나 아주 살짝 소개를 드리자면 저희 인류학 주제 탐색 세미나라고 저희 석사 지난 학기 입학한 동기들끼리 모여서 각자 주제 관심 분야 탐색하고 공유하는 그런 모임을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이번 주는 저희 특별하게 네 분을 모시고 오픈 세미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와주신 분들이 매거진 병맛의 제작자분들 그리고 제작 참여자분들 이렇게 모시고 오늘 북토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네, 일단 매거진 소개를 제가 살짝 먼저 드리자면 매거진 병맛은 2030 세대의 투병 이야기를 수집하고 기록하는 매거진입니다. 그래서 젊음과 아픔을 나란히 두기 어려워하는 우리 사회에 질문을 던지면서 젊은 투병이를 둘러싼 여러 관점을 사진, 그림, 영상, 인터뷰 등 다양한 장르의 콘텐츠로 재구성하셨는데요. 일찍 오신 분 조금 보셨겠지만 2020년에는 이 빨강편이 1편으로 나왔고 그리고 올해 이 파란색 청록편이 2호로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매거진 병맛의 제작 과정을 중심으로 질병 서사 기록 과정의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실 스튜디오 어중간의 장지수 편집장님 그리고 김가연 에디터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일단 두 분 다 이 매거진에 엄청 애정을 갖고 계시고 또 인류학이라는 분야에도 또 관심이 생기셔서 다음 매거진 제작 과정에서 또 인류학적 시각이 어떻게 포함이 될 수 있을지 이런 걸 고민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잘 그런 실마리를 얻으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오늘 같이 이야기 나눠주실 당연한 하루는 없다라는 책의 저자 희우 작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희우 작가님도 이 병맛 매거진 1권 그리고 2권 모두 다 참여를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오늘 같이 그 인터뷰 참여 과정에서 얘기들 그리고 희우 작가님도 글을 쓰시는 분으로서 해주실 얘기가 많을 것 같아서 같이 얘기를 해주시면 오늘 저희한테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윤슬케어 그 암 환자의 사회 복귀를 돕는 사회적 기업 윤슬케어 대표이시자 사회적 협동조합 올랩 이사장 맡고 계신 정승문 대표님 모셨습니다. 정승문 대표님도 병맛 2권에 같이 참여하셔서 네, 오늘 같이 모시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같이 네 분 모시고서 오늘 매거진 제작 과정에 대해서 얘기 들으면서 또 인류학과 연결 지점이 어떻게 있을지 저희 함께 고민을 해보고자 하는데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토크로 들어가면서 가연님께 진행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 저희 스튜디오에 대한 소개를 먼저 드리려고 해요. 저희는 스튜디오 어중간이라는 곳이고요. 서로의 연결감을 느끼고 존중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는 창작실 겸 출판사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020년 6월에 서울 용산구 후암동 그 남산자락에서 한 10평 정도 되는 공간으로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때는 이제 장지수 편집장의 1인 공간이었고 그해 겨울, 그러니까 2020년 12월 그때 매거진 병맛 1호인 그 창간호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 병맛을 시작으로 여러 가지 이제 아티스트들의 아카이빙 콘텐츠를 제작하는 그런 작업을 시도해왔고요. 그리고 2022년 작년 10월에 강원도 영월로 이주를 해서 스튜디오를 이사를 했어요. 서울로 벗어난
지나면서 저희 이제 김가연 에디터가 본격적으로 합류해서 같이 작업 손을 맞추는 그런 일을 하고 있고요. 덕분에 1호에 비해서 병맛 2호는 더 풍부하고 깊은 완성도를 가지게 되었다고 써주셨는데 너무 감사하고요. 그렇게 느끼셨다면 네. 그리고 네. 그래서 왼쪽 편이 저희 남산에 있을 때 스튜디오 어중간, 오른쪽이 이제 강원도 영월로 이주한 스튜디오 어중간의 모습입니다. 다음 사진 보시면 이렇게 2인 2묘 체제로 굴러가는 작업실이고요. 네. 저희가 손발이 꽤 잘 맞아요. 열정적이고 섬세한 두 고양이들이 함께 어우러지면서 스튜디오의 사업 영역도 조금씩 확장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저희의 확장은 다른 것보다는 공간적인 확장이 가장 크게 다가오는데요. 10평의 작은 그 사무실에서 일을 했던 3년 전과는 다르게 지금은 1000평이라는 대지 위에서 굴러가고 있기 때문에 공간적으로 100배가 확장되었고 100배 성장을 이루었다. 네, 생각하면서 여기서 정확히 말씀드릴 거는 같은 금액으로 그 서울에서 영어를 넘어갔는데 이렇게 공간이 확장됐다. 저희가 뭐 떼돈을 벌어서 1000평이 된 게 아니라 조금만 눈을 돌리면 가능하다 라는 부분. 그래서 이제는 그 큰 땅덩어리 위에서 또 우리가 해볼 만한 게 무엇이 있을까라고 고민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스튜디오 이름이 왜 어중간인지 아마 궁금하실 것 같아서 그 이름에 대한 설명은 편집장에게 스튜디오 이름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한 번 넘겨주시고 저의 투병 경험을 말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지금으로부터 5년 전인 2018년 봄에 당시 저는 직장을 다니고 있었는데 그 다른 날과 다름없이 출근하던 길에 배가 너무 아파가지고 병원을 갔는데 그날 뱃속에서 암덩어리가 발견됐어요. 그래서 뭐 저의 투병기를 이야기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왜 스튜디오 이름이 어중간이냐, 제가 이 투병을 하면서 필연적으로 삶을 되돌아볼 수밖에 없었는데 삶을 되돌아보니까 상당히 좀 경직되게 살아왔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삶이 주어진다면 어떻게 살아야지 고민하다가 유연하게 좀 살아봐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이제 생각이 이어졌고 또 치료를 마치고 사회를 복귀하는 과정에서 제가 가장 그 이전과 많이 달라진 점은 달라진 몸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배 속의 암덩어리를 제거하기 위해서 위를 잘라냈는데 위를 잘라내다 보니까 겉으로는 티가 나지 않지만 속에선 상당히 이제 모든 일을 해야 되고 부대끼고 식사를 하고 움직여야 된다거나 뭐 이런 그 실질적인 그 생활에서 상당히 큰 변화가 오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그러다 보니까 결정과 행동이 상당히 좀 신중해지고 고민도 많아지고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그렇게 사회복귀를 하던 와중에 제가 많이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왜 이렇게 어중간하냐, 뭐 어중간하게 살면 안 된다 이런 말들을 되게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어중간이라는 키워드가 제 삶에 이렇게 다가오게 됐는데 한번 넘겨주시죠. 우리 사회에서 어중간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부정적인 표현으로 사용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어중간한 어중간보다는 정중한, 중앙, 한가운데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또 욕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중간의 사전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거의 중간쯤 되는 곳 또는 그런 상태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저는 아무리 살펴봐도 이 의미가 어정쩡하다거나 어수선하다거나 이도저도 아니거나 뭐 이런 식의 의미로 부정적인 의미로 다가오지 않고 오히려 분명한 방향이 있고 중심을 가지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여유를 품고 있는 그런 상당히 긍정적인 표현 같아서 그래서 이런 여유를 가진 여백을 가진 그런 삶의 태도를 가져봐야겠다 이런 의지를 담은 단어로서 저희 스튜디오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좀 길었죠?
네, 이런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고요. 이제 매거진 소개를 좀 해볼게요. 네. 매거진 소개 앞서서 혹시 저 화면을 완전 꽉 채워줄 수 없나요? 한번 다시 시도를 해볼게요. 그 링크 F11 눌러서 하시면 될것 네? 같아요. F11 누르시면 아, 돼요. F11이요? 오! 상당히 버전이 네. 아시지?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매거진에 대한 소개에 앞서서 매거진 1권의 가장 첫 번째 그 에세이에 수록된 그 발췌문을 좀 같이 읽어보고 싶어서 그 뒷장에 담았는데요. 네. 저는 이 문장이 매거진 병맛의 기획 의도를 잘 설명해주는 언어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낭독을 해보겠습니다. 말이라는 건 언제나 맥락적이지만 고통 중에 있는 사람에겐 더욱 그렇다. 누가 어떤 상황에서 발화하여 어떻게 전달된 말인가에 따라 똑같은 말이 기수가 되기도 하고 동아줄이 되기도 한다. 여기에 더해 자신의 불행에 압도되어 있는 아픈 사람은 애초에 좋은 대화 상대가 아니다. 이 고통을 누가 안다고 해도 화가 나고 모른다고 해도 화가 난다. 아픈 사람에게 던져지는 대부분의 말은 헛소리이고 잔소리이다. 하지만 책은 덮으면 그만인 것이다. 의학적 처치 때문이든 주변 사람들 때문이든 병 자체 때문이든 끊임없이 몸과 마음이 침입당하는 느낌에 시달리지만 동시에 그 어느 때보다 소통에 목마른 투병인에게 말을 듣거나 듣지 않길 선택할 수 있다는 독서의 조건은 아플 때 책을 오히려 가장 가깝고 편한 친구로 만든다. 당신은 이 글도 덮어버릴 수 있다. 젊어서 아프다는 건 젊기에 억울하다고 느껴지는 일이기도 하고 아프며 살 날이 많은 것 같아서 아득하기도 한 일이다. 질병의 충격과 영향 아래 오랫동안 살아갈 당신을 죽게 내버려 두지 않는 말을 만나길, 아니 당신이 찾지 않아도 말들이 당신에게 올 테니 그 말들에 붙잡히길, 아주 먼 곳에 있을지도 모르는 당신에게 간절함을 담아 말들을 전한다. 젊은 투병인에게 전하는 책과 문장들이라는 에세이에 소개된 글의 일부이고요. 메이라는 작가님이 저희에게 써주신 글인데요. 메이 작가님은 매거진 병맛 시작할 때 가장 처음으로 섭외된 필진이고요. 뭐 병, 몸, 그리고 투병과 관련된 그 텍스트 콘텐츠를 집필하시고 또 해외 도서들을 번역하고 계시는 그런 작가님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장이야말로 매거진 병맛의 기획 의도를 아주 정확하게 짚어주고 있다고 생각해서 나누고 싶었고, 또 매거진을 제작하면서 힘들 때마다 힘들었던 가장 최근까지도 제가 자주 꺼내서 읽는 글이에요. 그래서 매거진 병맛을 소개하자면 스튜디오 어중간의 기획으로 2020년에 창간된 기정기 간행물 모쿠지라고 하고요. 2030 세대의 투병을 키워드로 하고 있어요. 각 제호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핵심 메시지가 있는데 그 메시지를 그림이나 영상, 에세이, 소설, 인터뷰 등등 여러 장르의 콘텐츠로 재구성하고 한 권의 책으로 엮은 그런 창작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매호 다양한 장르의 아티스트들과 협업을 하면서 조금씩 완성도를 높여나가고 있고요. 아무래도 그 병맛이라는 제목이 주는 인상이 강렬하다 보니까 아무런 배경 설명 없이 이 책을 처음 보신 분들은 뭐 B급 콘텐츠인가? 뭐 가볍고 유머러스한 내용인가? 라고 생각하면서 펼쳤다가 그 딥한 내용에 막 깜짝 놀라고 하시기도 하는데, 저희가 병맛이라고 제목을 붙인 이유는 말 그대로 투병의 시간 속에서 여러 가지 맛을 건져냈다라는 취지를 담고 있어요. 우리가 보통 병, 질환, 투병의 시간이라고 얘기하면 어둡거나 우울하거나 뭐 인생에서 다시 떠올리고 싶지 않고
좀 삭제하고 싶은 그런 장면을 상상하는데 어중간 제작진은 저희는 그 안에도 뭐 기쁨이나 재미, 용기, 지혜 같은 것들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것들 다양한 맛과 색으로 표현해서 건져 올려보자 라는 취지로 병맛이라는 제목을 붙였고요. 또 한 가지는 이 병맛이라는 단어를 정화하고 정복하고 싶다는 욕구도 있었어요. 저희가 보통 이제 인터넷 신조어잖아요. 병맛이 병신 같은 맛의 줄임말인데 보통은 굉장히 심각하게 개연성이 떨어지거나 아니면은 뭐 어처구니 없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지칭할 때 사용하는 그런 유행어인데 병을 가진 사람을 기본적으로 비하하는 의미에서 출발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 매거진이 진짜 유명해져서 구글에 그 검색 결과를 가득 채운다면 이 단어를 좀 정화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의 뜻으로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이런 제목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지금 1권과 2권 두 권의 책이 출간되어 있고요. 창간호인 1권 빨강 뜨겁고 매운 편에는 누구보다 능동적으로 치열하게 자신의 병을 끌어안은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았고, 청록편은 끝나지 않는 어떤 병, 그리고 삶의 전체 내내 얽혀있는 그 투병의 시간을 조명하기 위해서 저렇게 제작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미리 이 매거진을 읽고 함께 참석을 해주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쯤에서 독자분들은 이 매거진을 어떻게 읽으셨는지 좀 질문을 던지고 싶은데. 다 읽지 않으셨어도 네. 그 아까 그 표지나 짧게 살펴보셨을 텐데 그런 인상들을 인상도 나눠주시면 궁금하고. 좋을 것 같은데요. 연주 씨는 네, 저도 어떻게 그래서 제가 아까 시작할 때 말씀을 드린다는 걸 깜빡했는데 오늘 이 자리가 네 분 초청해서 얘기하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저희끼리 다 같이 서로 의견을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는 자리로 마련을 한 거라서 편하게 말씀 주시면 좋겠다고 일단 말씀드리고 그리고 일단 제가 이 매거진을 어떻게 있는지 말씀드리자면 저도 처음에는 아무래도 그 제목에 진짜 많이 놀랐나요? 많이 놀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처음에 그 말씀하셨던 그 투병의 시간을 오로지 무기력하고 어두운 시간으로만 그려지는 데에서 벗어나서 그 안에 있는 다양한 기쁨, 뭐 용기, 지혜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를 분명히 전해주려는 것 같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또 무작정 막 그 시간을 미화하거나 또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뭔가 그런 어중간함이라고 해도 될까요? 그런 딱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니고 이분법적으로 좋다 나쁘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시려는 게 저는 되게 좋았고 제일 인상 깊게 읽었던 거는 이번에서 저는 그 5분이랑 같이 대담을 한 거를 오늘 대담하신 분들이 오셨는데 인상 깊게 읽었는데 그게 꼭 아픈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그냥 청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랑 이 아픈 사람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지, 그래서 이 얘기를 어떻게 확장하고 더 많은 독자층에게 다가갈 수 있을까, 이런 시도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대담을 짧게 소개해드리면은 저희가 2030 저희는 투병인의 102 일의 기쁨과 슬픔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치료를 끝내고 다시 일터로 돌아가기 전에 하는 고민들을 5명의 패널들이 나와서 각자 자기의 입장에서 이제 나누는 대화들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제 항암 치료를 끝내고 아예 그냥 프리랜서로 나의 일을 만들어 가시는 분도 있고, 혹은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도 있고, 아예 뭐 지역을 이동해서 또 새로운 터전에서 이제 일의 의미, 일의 형태를 찾아가는 분들이 있는데, 네, 서로 그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핑퐁하면서 새롭게 깨닫는 부분도 있고, 또 치열하게 부딪히는 의견들도 있었고요. 그거를 이제 그대로 기록한 다자간 인터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인터뷰 이후에
희우님은 취업에 성공하셨고요. 여러 가지 고민과 에서 긍정적인 네, 영향을 받고 신나는 회사였다. 하은님은 어떻게 느끼셨어요? 좀 사실 저는 제가 좀 몸이 약해서 자주 아팠기 때문에 아픔과 관련된 얘기를 사실 의식적으로 안 보려고 했거든요. 왜냐면은 그냥 그 만화를 보다가도 주인공이 계속 뭐 감기 걸린 에피소드가 있고 그게 너무 웃겨요. 왜냐면은 제가 스스로 몸이 약하고 되게 쉽게 아파지기 때문에 그걸 되게 견디기 어려워하는 면이 있는데 근데 사실 그렇게 뭔가 이렇게 그냥 아픔이란 이름으로 그냥 모든 걸 덮어버리면 그건 약간 어떤 것을 무패사화? 그냥 그 내부의 자세한 것들을 보지 않고 그냥 한 가지로 보는 것이 된다는 측면에서 사실 오히려 그런 이렇게 좀 아픔을 깊게 파고든 얘기들은 오히려 좀 어떤 희망? 희망을 주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 같이 살아내는 사람들이 좀 있다는 걸 발견할 수 있어요. 두 분의 의견 참여자이자 또 네. 다른 그 콘텐츠에선 독자이기도 하시잖아요.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사실 다른 질환의 분들도 많이 나오다 보니까 저는 이제 암 경험자분들 많이 만나다 보니 다른 질환은 어떻게 생각할까, 그리고 짧게 투병하시는 분들, 만성 질환자, 또 장기간 투병하시는 분들, 이 입장 차이가 되게 크다고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었고, 이 청룡이라는 제목에서 주제, 얼어가고 질긴이라는 말이 왜 붙었는지를 조금 알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 여기 제가 이 병맛이라는 무크를 좋아하는 이유 중 하나가, 사실 우리가 인스타나 여러 가지 소셜 미디어에서 아픈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접할 수가 있는데, 그냥 저럴 수 있구나, 저렇게 아픈 사람들이 있구나, 또는 저들이 겪는 문제가 이런 것들이 있구나 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들을 조금 그 이면을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해서 저는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우리가 나이가 조금 있다 보니까 인간극장이라는 다큐를 되게 좋아했었는데, 우리가 그걸 즐겨봤던 이유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 공감할 수 있었던 부분이 가장 큰 매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병맛은 환자들의 이야기를 그냥 훅 지나가는 게 아니라 그 이면을 보여주는, 그래서 더 의미가 있고 재밌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왔던 질문들이 그냥 가벼운 질문들일 수 있겠지만, 다시 한번 그 답도 같이 읽어봤을 때에는 진짜 고민을 많이 한 질문이고 답이구나라는 것들을 한번 읽어보시면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인터뷰를 했을 때보다 완성된 매거진을 보고 나서 좀 더 이 매거진에 대한 어떤 감정이 더 짙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애정이 더 생겼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는 이제 아픈 사람들은 대체로 자기의 고통에 좀 골몰하게 되잖아요. 근데 매거진 병맛은 말씀해주신 것처럼 조금 그 이면의 어떤 이야기, 보호자의 이야기라든지 젊은 사별자의 이야기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좀 조명하고, 또 질병 당사자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하는 뭐 어떻게 아팠어요, 뭐 어디서부터 시작됐어요, 이런 흔히 묻는 병에 대한 고민뿐만이 아니라 질병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고민의 지점이 좀 많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저 굉장히 좋았고, 또 한편으로는 저 역시 다른 질병을 경험하시는 분들이 어떤 삶의 방식을 취하시는지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되게 좋았어요. 결과물로서 매거진은 이런 의견들을 갖고 있는데, 그럼 그 과정이 어땠냐라는 부분을 좀 이야기를 시작하고 싶어요. 다음 홈페이지 더 넘어가보시면, 이것을 이제 인류학과의 연구생 분들께서는 질병 서사 기록이라는 이제 프레임으로 매거진을 봐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을 놓고 이제 이야기를 전개해 보자면, 이 기록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과 또 제작진에게 돌파구가 있었는지 얘기를 할 건데요.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이 제작, 이 매거진에 함께 이야기를 나눠달라고 섭외를 위한 설득하는 과정에 대해서 편집장 제작자 입장에서 섭외는 상당히 어려운 과정이고 또 이제 매거진이라는 특성상 협업으로 결과물이 만들어지는데 그래서 이 섭외 단계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또 저희는 섭외하고자 하는 이가 기획의 맥락과 잘 닿아 있는지 많은 의견을 주고받고 치열하게 고민해서 이제 리스트를 가지고 섭외에 나서게 돼요. 그 올해 출간된 매거진 이건은 저희가 그 섭외 1순위들이 전부 다 섭외가 된 100% 섭외가 된 매거진이고 대부분 흔쾌히 섭외에 응해주셨는데 그렇다고 해서 섭외 과정이 쉬웠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섭외를 위해서 매거진의 취지나 기획 의도 또 어떤 이유에서 섭외를 하려고 하는지 어떻게 이렇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정리하는 이 과정이 또 쉽지만은 않았거든요. 그래서 한 번 넘겨주시고요. 2호에서 인터뷰로 참여해주신 정하은님의 경우에는 저희가 반년간 3구 초력 끝에 어렵게 인터뷰가 성사됐어요. 사실 저는 2번의 거절을 당하고 나서 이제 섭외가 어렵겠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근데 이제 김가연 에디터는 포기하지 않더라고요. 한 번 더. 이 사람이 아니면 안 된다. 끈질기게 이어지고 평생 품고 가야 할 아픔을 다루는 이건의 주제에 이분의 이야기를 꼭 담아내고 싶다. 그래서 이런 의지를 가지고 있었고 이 하은님은 파워블로거이자 유튜버인데요. 그 구독자 수가 5만 명이 넘어가는 유튜버이다 보니까 그 영상도 한 100편 이상이 되고 블로그의 양도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저희는 섭외하기 위해서 또 이분의 기록 어떻게 삶을 지나오셨는지 그런 부분들도 사실 밤낮 없이 살펴봐야 했고 또 그렇게 이제 검토를 마치고 이제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이제 3번째 섭외에 나섰고 그때 장문의 편지를 저는 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섭외에 응하지 않아도 좋다. 다만 이 과정이 상처가 되거나 부담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의 내용과 함께 이제 매거진 병맛 1호의 편지를 담아서 3번째 섭외에 나섰는데 이제 이렇게 섭외가 됐는데 하은님 입장에서는 아직 남편과의 사별이 아픔이 가시지 않았는데 이게 한번 인쇄하면 다시 되돌릴 수 없는 출판물이라는 형식의 그 이야기가 담긴다는 것 자체에 사실 걱정이 굉장히 많았고 또 예전에 한 유튜버의 요청으로 인터뷰를 진행한 경험이 있었는데 자신의 이야기가 굉장히 가십거리로 다루어지고 또 남편과의 사별이 뭐 오락물처럼 구독자 수를 늘리기 위한 그런 컨텐츠로 다뤄지는 거에 굉장히 큰 상처가 있더라고요. 또 나중에 한 사실이 하나 더 있는데 하은님 남편께서는 투병 중에 매거진 병맛을 읽어봤다고 해요. 그리고 그 매거진 병맛 1권을 읽어보면서 내가 여기 내 이야기가 담기면 어떨까 그리고 여기에 담겨진 인터뷰들을 상당히 부러워했다라고 말을 하면서 자신이 남편의 바람을 대신 이룬 것 같다라고 이제 뒤늦게 이 사실을 알려주셨어요. PPT를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한 번 더 넘겨주시면 저런 이제 저 오른쪽에 있는 말들 도대체 뭐가 우울하다는 거냐 가짜 우울증이냐 뭐 유튜브 컨셉 잡기 힘든 세상에서 컨셉 있어서 너무 좋겠다 뭐 수익금을 얼마나 받아 이런 이제 말들도 많이 듣고 섭외 제안을 할 때도 그쪽도 구독자 수 늘고 저희도 콘텐츠 뽑아내면 서로 윈윈 아닌가요? 뭐 이런 식의 접근 때문에 이제 섭외가 들어왔을 때 굉장히 방어적이었는데 어쨌든
제작진이 보여줄 수 있는 건 말과 글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의 기획 의도는 이렇고 이런 책을 만들고 싶다. 그래서 당신의 이야기가 너무 귀하다라는 오로지 말과 글? 너무 뾰족하고 이 섭외 사례를 통해서 이제 확인된 몇 가지 사실이 있는데 매거진을 사실 1권에서는 딱히 알리려고 노력을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바닥에서 매거진 병맛이 꽤 알려져 있구나. 그리고 1호라는 결과물이 만들어졌다는 게 섭외 과정에서 상당히 큰 역할을 하는구나 라는 점을 확인하게 됐고, 그런데 이제 2호랑 달리 매거진 1호가 포맷을 잡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그 섭외 과정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매거진 제작에 얼마나 진심인지, 그리고 왜 이 기획에 함께 해주었으면 하는지 뭐 이런 설명하는 말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희우님께 좀 궁금하기도 해요. 1권에 인터뷰로 참여를 해주셨잖아요. 어떤 실체가 없는 저희 매거진이었는데. 맞아요. 네. 1권은 정말 기획안밖에 없었고 2권에 사실 섭외를 제안 받으셨던 분들은 1권이라는 실물을 보셨기 때문에 조금 더 설득이 용이했는데 희우님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떻게? 네. 저는 좀 상황적 맥락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당시 이제 독립 출판물을 냈을 당시였고 제 아픈 이야기들을 누군가에게라도 털어놓고 싶었던 때였어요. 털어놔서 연결되고 싶다. 너무 외로우니까 나의 아픈 이야기를 너도 듣고 너의 이야기도 나에게 들려줘라. 이런 이제 고독함에서 비롯된 것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짱아님이 겪으셨던 저런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나쁜 댓글들을 저도 이후에는 많이 받게 되었었거든요. 그러니까 매거진 병맛은 사실 제가 이제 책을 내고 거의 처음으로 받은 섭외 요청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곳은 정말 필요해. 나도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 라는 생각으로 그것만으로 나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는 유튜브나 점점 이제 좀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특히 유튜브 출연이 되는 경우에는 악성 댓글이 정말 많이 달리고 뭐 예를 들면 할 게 없어서 책을 썼냐, 뭐 아프면 별로 아파 보이지도 않는데 뭐 약간 이런 이제 그런 사실 어떻게 보면 지나갈 수 있는 말이지만 당사자에게는 너무나 아픈 댓글들을 많이 보고서 저도 지금은 섭외에 대해서 조금 방어적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당시에는 근데 믿음이 좀 있었어요. 이런 잡지를 만드시는 분들이라면 나의 아픔을 곡해하지 않고 애정 있게 봐줄 것 같다. 사실 또 질문들이 굉장히 좋았었어요. 그때 당시. 감사합니다. 덕분에 1권이 만들어져서. 맞아요. 1권에 계셨던 분들 덕분에 2권이 나올 수 있었고 또 2권 다음에 3권이 생길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사실 저희는 1권에 함께 해주신 분들을 계속 만나고 싶고 계속 연결되고 싶고 그런 애틋함이 있습니다. 그 질문이 좋았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는 이 오늘 자리도 그 질문 미리 어떤 질문이 오고 이제 가면서 그런 이 질문을 통해서 또 저희가 굉장히 할 수 있는 말들을 하고 또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많이 만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그 부분도 굉장히 궁금한 게 있다면 네. 언제든지 치고 들어와서 말씀해 주시면 네.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저로서는 이 어려움의 한 가지, 그러니까 참여자를 섭외하고 설득하는 데 앞서서 저 스스로를 설득하는 과정이 좀 필요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나는 중증질병 경험했던 사람이 아닌데 이 프로젝트의 적임자가 맞나? 라는 생각이 계속 있었거든요. 이게 뭐 매거진 병맛을 만드는데 무슨 자격 조건이 필요한 건 아니지만 그냥 자격이라기보다는 좀 진정성 측면에서 이 2030의 투병이라는 키워드를 내가 탐구하겠다는 진정성이 내 안에 있는가, 만약에 내 안에 있다면 이걸 타인에게 설득할 만한 그런 진정성을 보여줄 수 있는가, 이런 고민이 계속 있었고요. 사실 1권을 작업하는 내내 계속 이 물음표는 따라다녔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1권 출간하고 3년 후인 2023년 올해 2권이 남았는데 그 3년의 공백기 동안 사실 편집장이랑 정말 많은 대화를 했거든요. 뭐 투병이란 뭘까? 정말 특정 질병을 안고 몸을 회복하기 위한 그 과정만을 우린 투병이라고 생각하는지, 혹은 스튜디오 어중간히 정의하는 혹은 정리하는 투병의 새로운 의미가 있는지, 이 매거진에는 투병의 어떤 영역까지 다루고 싶은지, 어떻게 바라보고 싶은지, 그거에 대해서 끊임없는 대화가 있었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금 이 시점까지 정리한 부분은 투병이란 뜻밖의 삶의 경우에서 이탈한 어떤 경험, 그래서 그 이탈한 지점에 적응하기 위한 노력일 수 있고, 혹은 다시 삶을 회복하기 위한 어떤 노력일 수도 있고, 그 노력의 총체를 투병이라고 바라보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회사에서 갑자기 잘려서 퇴사하게 된 경우, 혹은 뭐 자발적인 퇴사도 마찬가지고, 가족 간의 갈등이라던가, 혹은 지역으로 이주하면서 원래 살던 데서 벗어나게 된 그런 모든 경험과 그 안에서 일어나는 고군분투들이 투병일 수 있다라고 정의하니까 제 심리적인 허들이 일단 조금 낮아졌어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저희가 인터뷰이에게 꼭 하는 질문이 있거든요. 그 병이 왜 당신을 찾아왔을까요? 그 아픔이 왜 당신에게 생겼을까요? 라고 질문하면 사실은 이유가 없어요. 뭐 조금 식단 관리를 잘 못했다고 해서, 운동을 좀 소홀하게 했다고 해서 다 그만큼 아픈 것도 아니고, 다 그런 병을 갖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나는 운이 없었을 뿐이다, 운이 안 좋았을 뿐이다 라고 대답하거든요. 그런 대화의 과정을 통해서 그치, 사람은 누구나 아플 수 있고, 뭐 젊다고 해서 아프지 않은 그런 예외인 세상도 아닌데, 나는 그냥 내 차례가 아직 돌아오지 않았을 뿐, 나도 언젠가는 아프게 되겠지, 이런 걸 스스로 이제 깨달아가면서 다가올 아픔 혹은 나에게 다가올 죽음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이 매거진을 만들게 된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마음가짐이 조금 바뀌었고요. 그러면서 이 매거진의 적임자는 나다, 내가 될 수도 있겠다 라고 스스로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가연님하고는 좀 다르게 저는 제가 어떤 투병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게 그 섭외 과정에서 어떤 설득의 요소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저는 방금 들으면서 뭔가 그 두 분이 그러니까 가연님 하셨던 고민이 되게 저희 인력과 학생들이 필드를 하고 하는 과정에서 한 그런 고민이랑 맞닿아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 게, 뭔가 어쨌거나 저희도 어떤 현장을 선정을 하고 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하게 되는 거니까, 뭔가 저 그 가연님이 마지막 그 이관의 마지막에서 어떤 고통 앞에서 나는 철저히 타인이기 때문에 내가 하고 있는 작업의 절반쯤은 이미 실패한 기분이다, 이렇게 쓰셨는데, 그러니까 내가 경험하지 못한 일, 그러니까 내가 타인이 일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그 사람의 경험을 정확하게 부착하고 그걸 또 글로 써낼 수 있을까? 왜곡 없이 전달할 수 있을까?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러면 내가 당사자가 아닌 일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는 건가? 이런 고민들 아마 다들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공감을 많이 하면서 같이 고민해봐요. 끝나지 않는 고민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어려움을 안고서 작업에 임했던 매거진에서도 아무리 준비를 철저히 해도 사실 돌발 상황이 있을 수 있고, 그것을 돌파하기 위한 어떤 노력들이 있을 수 있는데, 다음 그 돌발 상황 하면 떠오르는 경험이 있는데요. 지금도 생각하면 몸이 떨리는 일인데, 1호를 제작하던 초반에 섭외하려고 했던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섭외 과정에서 돌아가셨어요. 그 부고 소식을 그분의 애인 계정을 통해서 보는데 너무 먹먹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데미지가 상당히 컸어요. 정신적인 데미지가 크고, 그때 이 프로젝트의 무게를 처음 체감한 것 같아요. 계속 할 수 있을까? 이거를 해야 되는 게 맞을까? 만약 인터뷰를 진행했다면
그분께 매거진 병맛은 유언이 됐을까? 뭐 이런 생각들이 상당히 많아졌고, 그래서 차마 섭외하지는 못했지만 매거진을 제작하는 내내 이권에서도 그분의 생각이 한 번씩 찾아오거든요. 이 사례가 가장 기억에 남고요. 또 섭외를 했다고 해서 방심할 수는 없는데 매거진이 협업을 하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여러 부분에서 좀 조율의 미스도 나고 또 그러다 보면 이제 트러블이 생기는데, 한 사례로 어떤 분을 저희가 섭외하고 저희가 이제 재정을 지원해서 하나의 콘텐츠가 만들어졌는데, 이제 그 결과물이 너무 마음에 드셨는지 인쇄 직전에 이제 다른 곳에 이 콘텐츠를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신 우리가 허락하지 않으면 사용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도 쓰고 저기도 쓰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매거진 병맛이라는 출처를 달아주면 좋겠다라고 부탁을 했는데, 그 어떤 신경의 변화가 있었는지 출처도 없이 사용해야겠다고 이제 이렇게 이제 이권에서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법적으로 이제 자신이 사용하는 게 문제가 없고, 그러니까 분명하게 계약서상에 따로 명시하지 않으면 그걸 만든 사람이 이제 저작권이 있고 뭐 마음대로 써도 되는 거더라고요. 근데 보통 관례상 출처를 밝히고 사용을 하기는 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관련법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비용을 주고 의뢰해서 만들면 당연히 이제 매거진에 싣고 져있게 되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그게 이제 이번 또 돌발 상황 중에 최근의 돌발 상황 중에 하나고, 그래서 저희의 무지함을 받아들이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도 의뢰를 받아서 제작한 결과물이 출처 정도는 달아주는 게 매너가 아닌가, 그런 생각에 이제 아쉬움이 너무 컸고,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만약 매거진 병맛의 유명세가 있거나 저희 스튜디오의 규모가 컸다면 어땠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보다가, 그래서 저희는 그 콘텐츠를 결국 매거진에 담지 않기로 결정하고, 그 자리에 더 좋은 내용을 담기 위해서 수업료를 지출했다, 이렇게 저희가 생각을 했죠. 그래서 서로를 토닥이면서 이권을 만들었습니다. 이건 제목대로 가는구나. 얼마나 멋있나. 그래서 돌발 상황이 뭐 씁쓸한 것만 있는 건 아닌데 잘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가은님은 어때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인터뷰에 실무를 준비했던 입장에서 어떤 어려움들 그리고 돌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준비들이 생각이 나는데, 그 희우님 같은 경우는 진짜 코로나가 극심했던 2020년 그 늦봄에서 초여름 그 사이에 저희가 만남을 갖고 인터뷰를 진행했잖아요. 근데 희우님이 앓고 계신 질환이 루푸스고 면역 질환이어서 만약에 코로나에 걸리면 안 되잖아요.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그 코로나 감염에 2중, 3중으로 방어하기 위한 그런 믿을 수 있는 공간을 섭외하기 위한 노력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랑 지수 편집장이랑 희우님 셋이서만 쓸 수 있는 그런 프라이빗한 공간을 확보했고, 그 공간이 또 희우님의 댁에서 너무 멀면 안 되잖아요. 그 하루에 그러니까 좋은 컨디션으로 쓸 수 있는 시간이 적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최대한 가까운 곳으로 물색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 있었고요. 네. 넘겨주시면. 그래서 이런 공간에서 이제 촬영을 하게 됐다. 그리고 그 다음 장에 계시는 분이 이제 이민재님 틱 장애를 앓고 계시는 분이에요. 이 인터뷰이 같은 경우는 틱이 이제 긴장하면 더 증상이 심해지는 그런 특성이 있어서 이제 최대한 마음 편하게 인터뷰에 임할 수 있도록 막 헛소리도 하고 되도 않는 그런 재롱을 부리면서 인터뷰를 진행했던 것 같고, 만약의 경우에 인터뷰가 아주 딜레이 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중간중간 휴식 시간이 많이 필요할 수 있다는 거,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좀 인터뷰 진행을 준비했던 것 같고, 또 장소 역시 이제 틱이 나왔을 때 너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집중하게 되는 그런 공간이면은 많이 불편하실 테니까 인터뷰가, 그래서 저희끼리만 쓸 수 있는 그런 단독 공간을 확보하려고 노력했고요. 그 다음 장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이제 부부를 인터뷰로 초대했었는데 1번에 계신 분들이고
미영과 명길님이에요. 미영님이 암 환자이시고요. 명길님은 이 미영님과 비슷한 케이스의 암의 뭐랄까요 사례를 이제 해외 논문을 막 뒤져가면서 찾으신 거예요. 어떻게 완치를 했는지. 그 사례가 독일에 있었나? 아무튼 그 똑같은 환자의 증상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제 식습관을 관리하면서 계속 이 암세포가 커지지 못하게 하는 대사치료라고 하는데 그걸 하고 계시면서 이제 저탄고지 식단을 철저하게 유지하는 네, 환자셨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빵이나 커피, 뭐 밀가루, 당류 이런 거를 피하고 계셨는데 저희가 인터뷰 때 준비한 간식이 빵과 커피 그 잡채여서 배려한다고 준비한 게 네. 그래서 여기가 인터뷰가 또 길었어요. 그 두 분을 각각 놓고 이제 똑같은 질문을 던져서 간병인의 입장에서 또 투병인의 입장에서 나오는 그 질문들이 교차하면서 좀 그 조명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인터뷰가 2시간, 3시간 막 이렇게 넘어가는데 앞에는 빵과 커피가 놓여 있고 그분들이 이걸 쳐다보지 않으려고 눈길을 안 주려고 굉장히 애쓰시는 모습이 너무 민망한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인터뷰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각 병의 특성을 좀 인지하고 세심한 배려와 준비가 필요하겠다라는 걸 이제 1번을 준비하면서 또 한번 깨달았던 에피소드가 있고요. 그리고 다음 장